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53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리처드 니스벳의 생각의 지도 Geography of Thought 네, 읽고 있고요. 2003년에 처음 나왔고 우리나라는 2004년에 바로 번역이 됐고 지금 38세 넘어서 아마 한 40세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네요. 2011년에 뭐 그 정도니까 꽤 많이 팔린 책. 동서양의 사고 차이는 어디서 기인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발현되는가. 이제 2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뭐 그런 얘기들 한번 좀 해주시면 그렇죠.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1부에서 결국 그 서양 사고방식의 원형 프로토타입은 그리스로 찾고 동양적 사고방식 원형은 중국에서 찾았죠. 자, 그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발현되느냐. 뭐 1부에서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양은 기본적으로 관계라든지 가족, 집단을 중요시하고 서양은 개체, 자율성 중요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1930년대 미국과 중국의 초등학교 교과서를 비교해봐도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30년대? 예. 그때 교류가 확실히 많이 되긴 좀 전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당시 교과서 제목이 좀 이게 또 나와요. 딕과 제인. 딕하고 딕과 제인이 나옵니다. 제목이. 초등학교 때 딕을 가르쳐. 네. 서양이잖아요. 빨리 가르쳐야죠. 성격 교재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나, 너, 우리 이렇게 예전에 저희들은 처음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나, 너, 우리 이렇게 배웠거든요. 네. 그 기억나시죠? 제일 처음 배우는. 1학년 1학기 초등학교 그 교과서. 70년대. 철수와 영희가 아니고요. 나부터 배웠던 거예요. 나, 너, 우리,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다음에 철수, 영희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랬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게 나름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 자, 그런데 미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시작을 한대요. 딕이 뛰어노는 것을 보아라. 딕이 노는 것을 보아라. 딕이 뛰면서 노는 것을 보아라.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네. 근데 중국의 교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딕이 뛰어노는 걸 보라고요? 그러니까 뛰는 것 한 문장. 딕이 뛰어노는 걸 보라고? 그거 보면 큰일 날 텐데. 중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 형이 동생을 돌본다. 형이 동생을 사랑한다. 동생도 형을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딱 관계부터 나오죠. 이 관계가 부각되는 거죠. 사람 사이에. 여기는 딕이 독립된 개체로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가족 간의 관계 집단으로 나오고 개인으로 나오고 이런 변화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교과서도 있지만 자, 이런 이제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셀프 프리젠테이션을 해보세요. 딱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형용사를 쓴다는 거예요. 나는 친절합니다. 네. 나는 사람들에게 참 친절하고 나는 참 근면합니다. 네.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형용사를 쓴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취향이나 행동들 있잖아요. 저는 뭐 주말마다 캠핑 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제시를 하는데 이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친구들과 노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나는 직장에서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이런 뭔가 소속감 이런 거 있죠. 집단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 혼자를 따로 내지 않고 항상 관계 속에 위치해서 내가 이 관계 속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나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친절하고 내가 근면하고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다 이거. 그러니까 그리스의 어떤 전통과 비슷하죠. 자기 자신의 삶을 내가 스스로 경영한다는 것. 여기는 같이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동양의 대표적인 속담 있지 않습니까? 좀 아주 부정적인 속담. 모난돌이 정 맞는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 돌이 뭐가 탁 나가 튀어나와 있으면 정을 딱 맞아버린다. 처음 들어봤니? 네.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얘기를? 네. 그 속담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주로 너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나 보다. 너한테 그 얘기는 못하고. 나 안 들리는 데서 정 박지 말아요. 야, 제발 모난돌이 정 박게 생겼어. 근데 저는 이 동양의 이 문화가 정말 싫어요. 막 이런 집단. 그래서 저는 막 대학교 때도 막 같이 MT 가고 이런 거 진짜 제일 싫었고.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이 서양화된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그래요. 아마 그런가 봐요. 30년 전 정민여가 만약 태어났다면 네. 그게 싫다 좋다는 느낌조차 없었을 거야 아마.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민여 말씀이 네. 지금 우리 사회가 본래 고맥락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우리 맥락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맥락이라는 건 연결돼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콘텍스트니까. 그런데 고맥락 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떼어내서 생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나만을 떼어내서 생각한다는 거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그럼 여러 명이 같이 뭘 하고 하는데 다들 짜장 하는데 나는 짬뽕 이래버리면 이게 이 눈총 받는 이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따로 노는 그렇죠. 따로 노는 행위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걸 감히한단 말이야. 이런 식의 이걸 그게 동양 문화의 특징 이제 고맥락 문화로 보고 서양은 저맥락 문화라 가지고 맥락에서 떼어내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직장을 자주 옮기는 게 더 자랑스러운 자기 캐리어를 그쵸. 캐리어가 아니죠. 그걸 관리하는 거죠. 그 캐리어라는 게 동양에서는 공무원들 이제 일본에서는 아주 그 엘리트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걸 커리어라 부르거든요. 경력이잖아요. 네. 하나 계속 하는 거예요. 끝까지. 평생 한다고 장인 캐리어고. 정신이죠. 일본 하면. 왜냐면 거기는 몇 대에 걸쳐. 네. 근데 서양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계속 옮겨 다니는 게 커리어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리고 그게 아주 자유이동 이 상황에서 저 상황 잘 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 이런 걸 이제 서양 애들이 굉장히 잘 알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대체로 내가 속한 집단이 원하는 걸 내가 잘 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제가 예전에 그 진짜 이문열의 삼국지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영웅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선비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왜 준다 이런 말도 하지만 그래도 보통 자기가 지향하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문열 씨가 그런 이야기를 삼국지를 자기 평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양에서 선비란 주군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주군. 내 임금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서 죽는 게 바로.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식의 이제 그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그 말은 결국 뭐냐면 동양은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 어떤 임금하고 같은 조정에 들어가면 같은 이제 군신이 딱 같은 한 유기체로 움직인다는 거죠. 임금이 머리면 나는 손발이기 때문에 손발은 당연히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 이거죠. 손발이 어떻게 머리를 어기면 이게 개판되지 않느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바로 그게 고맥락 사회고 서양은 저맥락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전쟁하다가 올림픽 가기도 하고 내가 지금 여기 동네 살다가 저 먼 데 가가지고 연극 보러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 참 어색한 게 요즘은 좀 우리 스탠딩 파티라든지 칵테일 파티가 엄청나게 어색한 거예요. 잠시 저 그런데 혼자 가 계시는 정박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였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초청을 해가지고 갔는데 우리나라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있어요. 모양이죠. 아니 그러니까 많이 온 건 아닌데 있죠. 유학 다녀온 사람들이나 맞습니다. 특히 유학 다녀온 사람들한테 너무 오그라들죠. 이게 참 뭘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갑자기 맞아요. 친교의 시간에 갑자기 빙빙 돌면서 갑자기 또 이야기를 한 5분씩 나누자. 아니 이거 이야기 한 번 하면 계속 해야지 뭘. 우리는 그렇잖아요. 한 번 딱 이 사람 마음 잡으면 그냥 다른 사람 알든 말든 우리 둘이서 그냥 계속 이야기가 끝나는데 여기서 오늘 사람 한 명 끊겼으면 다행이다 이런데 그냥 계속 돌아다녀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이게 좀 너무 이거 좀 뭐 너무 어색하다. 거기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면 되죠, 정박님. 그 여자들도 많았는데 근데 말주변이 없으셨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너무 달라가지고 취향도 다르고 이게 또 너무 화제가 달라. 거기 있는 사람들도 어쩌면 솔직히 불편한데 거기서 자연스러워 보여야 내가 뭔가 힙한 것 같고 그 서양화된 사람 같은 느낌의 뭐 그 표정들 감추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는 저맥락이니까 어쨌든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게 활성화된다는 것 자체는 그 문화가 계속.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렇죠. 그 파티 문화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리고 서양 애들의 그거 진짜 즐기는 사람들도 뭐 많이 있겠죠. 근데 이런 게 꼭 이 책 말고 그 호프스테드라고 네덜란드 출신 심리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이 우리 문화 같은 경우가 좀 성취지향적이고 배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경쟁하고 이런 문화들에서 남성적이고 고맥락 문화가 발전하는 것 같아요. 고맥락 문화가? 네, 고맥락 문화가. 그러니까 집단에 내가 내 혼자가 아니라 내 집단을 대표하는 내 집안을 대표하고 내가 학교를 대표해서 나간다. 맨날 우리 국가대표 나갈 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런 식의 이걸 강조하잖아요. 고맥락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항상 1등을 해야 되는 거죠. 성취를 해야 되고 중압감 네, 그리고 나와 남을 딱 구분하는 거죠.
나와 남 빨리 내 편이 누군가 내 적이 누군가를 구분해야 되니까 그런 문화고 좀 여성적인 문화들 있죠. 성취 말고 공유 같이 어울리고 같이 좀 관용적이고 이런 문화는 오히려 이런 좀 저맥락 문화도 있죠. 오히려 생각보다 저맥락이죠. 문화가 옮겨 다닐 수 있고. 아 반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서양이 더 네. 성과주의제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경쟁이 더 심하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호프스테드가 이걸 남성적 문화, 여성적 문화의 특징으로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성적 문화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성취지향적이고 네. 배제적이고 네. 그리고 이제 여성적 문화라는 게 공유지향적이고 관용적인데. 남성적 여성적 문화. 예, 근데 사실 이 남성적 문화가 발달한 데가 어디냐면 일본, 독일, 이탈리아예요. 파시즘이 나온 데죠. 그렇죠. 전체주의랑 닮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전체적인 고맥락이거든요. 맥락 속에 개인이 다 들어야 돼요. 네네네. 근데 저맥락 문화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물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냐, 미국이 저맥락은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이 기준에서 보면 미국도 비슷하게 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 1등이고 이탈리아가 한 4등쯤 하고 독일이 9등이거든요. 근데 미국 순위가 다 있습니까? 순위가 매긴 거예요. 근데 미국도 한 15위쯤 가요.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성과 약간 그 문화에 좀 가깝죠. 우리나라는 몇 위예요? 우리나라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야. 아니 끼지도 우리가 못해. 전 세계 경제 교육 규모 11위인데 OECD 가입국가. 이 조사에는 안 나오고요. 근데 이런 게 있죠. 그렇게 바로 이 남성적 문화, 이런 성취지향적이고 배제적 문화에서는 인간성의 모범이 있죠. 학생들의 우리 모범이 뭐냐면 1등이에요. 1등. 학생적 1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성적 문화 있죠. 네. 여성적 문화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뭐냐면 중간성적이에요. 중간에가 가장 모범이 돼요. 이상적인 모범이라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참 차이가 있어요. 1등도 못한 거군요 결국은. 그렇죠. 여기서는 공유와 관용이 되려면 중간에가 제일 그거를 두루두루 이제 다리가 놓아주니까 잘하네 못하네 연결해주는 브릿지가 되니까 얘한테 가장 이상적인 그게 더 간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네. 자 결국 이러다 보니까 네. 결국 자신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강해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뭐냐면 항상 집단에 속돼 있으니까 자기를 비판하는 걸 통해서 자기 향상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름이 있었냐니까 자기를 비판하는 걸 통해서 자고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구나. 그냥 더 열심히 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 이게 제가 제일 가장 좀 안 맞는 유형 중에 한 부류가 친구들 중에서도 여자애들 중에서도 막 자기를 되게 비판하면서 막 얘기한 자기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그 문제랑 또 다른 문제인 거네요. 뭐 제가 이제 비근한 사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후배 중에 아주 진짜 뛰어난 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법대를 거의 차석인가 3등 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법대 들어와서는 공부를 별로 안 했겠죠.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뭐 아주 우수하지만 근데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뭔가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학년 때 1, 2차 다 걸려야 되는데 안 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1차는 진짜 뭐 금방 걸렸어요. 근데 2차가 안 됐거든요. 동차는 같은 해 1, 2차 동시 합격은 참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1차는 쉽게 걸렸는데 2차가 안 됐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봤는데 애가 그냥 세상 완전 페인으로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돼. 내 같은 놈은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러니까 아니 뭐 자기가 뭐 별 이야기도 안 하고 막 그냥 말도 하기 싫대 사람들하고 그냥 막 이런 형님 뭐 이러고. 근데 같이 이제 다른 이제 동창 친구가 보더니 자기가 너무 저런 애 보면 화가 난다는 거야. 왜 이러니까. 아니 어차피 저 친구는 시간의 문제지 고시 걸리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데 지금 저걸 가지고 했다고 세상 다 죽을 때지 저렇게 하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는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럼 1년 만에 자기 공부에 다 안 걸리면 자기가 그런 것들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특징은 나를 계속해서 갈가치는 거예요. 나는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간으로 가야 돼. 이런 느낌 같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하나 틀리고 망했다고. 막 울고. 그러니까. 울고 하나 보고 나서 울고. 그러니까 진짜 열받는데. 짜증나.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로 우리는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미국 사람들에게 창의력 검사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요걸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당신은 한번 칭찬해 주는 거예요. 당신 창의력 점수가 되게 높다. 이러니까 오히려 더 문제를 잘 풀게 되고 더 잘하는 것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냐니까 이 점수가 낮다 이러니까
낮은 거에 더 분발해가지고 낮은 걸 투자한다. 아 그래요? 오. 그래서 일본식이나 한국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네가 재주가 없고 이 취미가 없어도 무조건 해야 돼. 하면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전과목 우리가 흔히 예전에 올백을 맞아야 돼.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네 잘하는 걸 계속해. 너 축구 잘하면 축구만 계속하고 뭐 개그를 잘하면 개그만 계속하고 그쵸. 네 잘하는 걸 캐야 된다. 이 사회는 스페셜이 필요한 거고 네. 여기는 제너럴 다 잘해야 돼. 이런 차이가 또 있어요.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못한 거를 지적하는 걸 통해서 네. 그나마 하나 부족한 것마저 다 잘해야 되는 상황을 그렇죠. 우리 동양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은 그렇게 그렇죠.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결국은 이게 결국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이 독립적이고 개별적 존재라기보다는 집단에 속해 있으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집단을 통해서 자기 포지셔닝을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집단에서는 이것저것 다 잘해야 되니까. 다 잘해야 되니까. 집단에서 요구하는 일을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에서 우리가 스페셜이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왜 전문가가 없다 하죠? 당연히 없죠. 전문가를 안 키우고 여기 전문가 그 계시죠?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전문가야. 그러니까 공무원을 안 하잖아요. 올백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공무원 못하는 게 없어. 공무원 하셔야겠네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 왜냐하면 공무원이 하나 하면 하나만 전문가 되면 자기는 손해라 보는 거죠. 아. 거기만 자기가 한정돼 버리니까. 계속 또 순환근무도 시키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순환근무를 시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전문가는 안 나오죠. 아. 절대 한 분야에 3년 이상 안 돼. 이러니까 전문가 나올 수가 없죠. 이해가 안 가 이런 게. 하여튼 외국가 살아. 뭐 결국 이런 것들이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으로 연결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서양에서는 어릴 때부터 애가 태어나자마자 부모하고 다른 침대에서 잠을 재우는 양육 방식. 아 맞아. 동양에서는 애가 커도 계속해서 같이. 끼고 사는. 그러니까 나중에 검사를 할 때 엄마와 아이의 상호 의존도를 검사하는데 미국 애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일본 학자들이 마지막 문항에다가 그 문항을 넣자 해가 자기들 기겁을 했다는 거야. 언제까지나 엄마와 늘 함께 있고 싶다. 이 문항을 넣자고 해가 서양 사람들은 완전 깜짝 놀랐다는 거야. 아니 이게 뭐냐고. 올감이다 올감이. 무슨 오이디푸스 올감이다 이래 된 거죠. 자기들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문항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는 그 당연한 건데 엄마랑 계속 같이 있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애들은 이런 네. 식으로. 저 매일 아이에게 너는 엄마와 늘 함께 있어. 어디 가든 넌 엄마 함께 있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해? 네 매일 밤. 그러니까 세네로일 때부터 시키시네. 엄마가 너와 늘 함께 있고. 소름이다 소름. 근데 진짜 이 재밌는 실험을 했거든요. 애들한테. 네. 그 에너그램이라는 거 근데 들어보셨죠? 그건 애착 관계를 위해서 아이, 필요한 거 됐어. 아니에요? 애착 뭔지. 애착은 3살 때까지 형성되면 이제 뭐. 끝내 이제. 그 에너그램 실험을 했어요. 네. 에너그램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같이 글자를 바꿔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창조해내는 네. 거거든요. 예를 들어 엘비스. 엘비스 프레슬리 할 때 엘비스 ELVIS잖아요. 네. 요거를 바꾸면 리브즈. 아 리브즈인가요? 살아있다. 아, 리브즈. 리브스. 어. 예. 이게 되죠. 엘비스. 그것 때문에 엘비스는 아직도 살아있다. 아 LIVS로 바꾸면. 그게 이제 에너그램이죠. 리브스. 아니면 도미토리 이런 거 기숙사잖아요. 도미토리. DORMITORI잖아요. 네. 그걸 바꾸면 더티룸. 들어온 방. 아 재밌다. 그 에너그램이죠. 이거 이제 영어 같은데 아주 발달해 있죠. 네. 그 에너그램을 이제 이 게임을 시킨 거예요. 근데 애들한테 자, 요거는 네가 선택한 거, 요거는 엄마가 이제 시켜준 거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제 미국 애들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조건에서 최고 이제 결과를 내는 거예요. 네. 그 엄마가 지켜준 거는 애들이 제일 낮아요, 최저예요. 네. 근데 일본 애들은 엄마가 선택해 준 데서 최고. 이 차이가 참 크다는 거예요. 일본 엄마하고 미국 엄마한테 장난감을 줬어요. 그러니까 네. 장난감을 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놀아요. 야, 차가 뭐 예를 들어 부릉부릉 엄마한테 줘봐. 그리고 뭐 나한테도 엄마한테 줘봐. 너한테 다시 줄게. 아이고 우리 착한 아기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서양 엄마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건 차고 요거는 바퀴고 요거는 덤프 트럭이고 요런 진짜 범주화되는 교육들 있죠. 명사화되는 교육들. 이것도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서양 엄마들은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차가 있으면 야 요건 단단하지, 요거는 나무 부분이고 요거는 쇠 부분이야. 이렇게 하면서 다 가르쳐주고 요거는 전기가 통하고 이런 걸 가르쳐주고 동양 엄마들은 어떻게 하느냐?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말해요. 인형을 던지면 인형이 아야하고 울어. 그게 동양 엄마들이 그런 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너 밥을 흘리면 농부 아저씨가 잉잉 울어. 뭐 이런 식 있잖아요. 그게 동양이야. 동양에도 난 너무
웃긴다 지금. 관계를 신경 써줘야 되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타인의 감정을 잃는 것들. 이런 자동차 것들은. 던지면 빠방이 아야 하겠지. 그렇죠. 던지면 안 되겠지. 네. 서양은 안 그렇구나. 서양은 속성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자, 요거는 와, 네가 진짜 이렇게 웃긴다. 째면 찢어지겠지. 요거는 불에 타면 탈릴 수 있겠지. 조심해야 이런 식의 속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거는 뭐 불에 타는지 물에 젖으면 이거는 찢어지 이런 걸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뭐냐면 나무를 때리면 아야 해. 나무가 아야 해. 너도 아야 해. 꽃이 아야 해. 그러니까 타인의 속마음을 잘 읽는 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런 연습을 하니까. 너무 그 서양 애들은 남의 속마음을 읽는 게 약하다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동양 사람들은 항상 뭡니까? 일본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속뜻이 있죠. 그러니까 혼내, 다테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것보다는 보는 그쵸. 혼내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니 저게 진짜 눈치도 없네.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이러잖아요.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아네. 이런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특히 여자들이 그런 화법을 잘 구사하죠. 예. 이게 참 재밌는 게 서양 사람들은 의사소통할 때 교육을 이렇게 시켜요. 생각을 분명히 표현해라. 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말을 해야 된다. 아. 그리고 만약에 대화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할 때는 그건 말하는 사람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얘들은 직설적이죠. 노래 애가 잘못 불러도 서양 엄마들이 미국 엄마들이 물론 이게 일반의 오류가 충분히 감안하고 네네. 그 노래를 잘못 부르면 스탑 해버린단 말이에요. 바로 그만둬 하는데 동양 엄마들은 아이고 참 잘하네 이런 식으로. 그럼 애가 엄마가 지금 그만두란 소리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동양 쪽에서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한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면 이 북한 최선이가 잘 활용을 한 거 아닙니까? 저번에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정확하게 한단 말이죠. 우리는 직설적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게 서양 애들하고는 미국을 상대할 때는 미국 문화를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빙빙 돌려가 말하면 미국 애들은 이해를 못한다. 직설적으로 맞아요. 딱 말해야 된다. 네. 우리 불쾌한 거 이렇게 해야지 정확히 전달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럼 너희들이 진위가 뭐냐 이렇게 가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최선희가 아이고 저게 정말 독재 정권에 참 무식하고 국제 관료도 모르는 물론 그런 측면이 있는데 나름 공부 좀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생각의 지도도 좀 읽고 하지 않았나. 빵 터졌네. 아야에 이걸 빵 터졌다 진짜. 그런데 그런 어떤 독립성도 가장 강조되는 게 결국 어디냐면 이제 앵글로색슨이라는 거죠. 영국, 미국이 강조되고 좀 지중해 나라나 독일 이런 데 있잖아요. 가톨릭 있는 쪽은 좀 가족적 가치도 중간 좀 된대요. 더 이상하게 보면.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그 연극 있지 않습니까? 어느 셀즈맨이 죽음 아스밀리언. 네. 그게 사실 중국에서 연극이 처음 초연됐을 때 이게 전형적인 아메리칸 드림이라 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맞겠나 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완전히 대성공을 거뒀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네. 중국 사람들이 이걸 가족의 연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보험금을 가족한테 주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죽는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가장의 시나리오를 읽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 이게 동양에서 항상 그 속을 자꾸 이제 서양은 그래 안 본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까지 몰린다는 것 자체가 아메리칸 드림이 완전히 이제 좌절됐다는 걸 저희들은 보는데 동양은 그렇게 안 봐요. 가장이 가족을 위해서 죽음으로서 책임을 지구나.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은 항상 그 마음을 읽어내려고 하고 서양은 있는 그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결국 난다 이거죠. 네. 두 개가 적절히 혼재가 되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요? 그렇죠. 외국 남자는 결혼해. 늦지 않았어. 저 결혼했는데 또 결혼을 하라고요. 무슨 상관이야. 인생 행복을 찾아. 뭔 소리입니까 지금?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본인의 행복을. 아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 책을 네. 보면 결국 실험들이 또 나오거든요. 네. 동양은 종합적으로 보려 그러고 전체를 보고 연속적으로 보려 그러고 서양은 부분적으로 분석적으로 보려 그런다. 그러니까 어떤 실험이었냐면 코르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코르크 마개 코르크를 재료로 해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피라미드. 네. 그리고 그거를 임의로 그냥 실험자들한테 피실험자들에게 닥스라고 이걸 알려준 거예요. 이거는 닥스야. 코르크 재료로 피라미드를 만들어 이게 닥스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런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재료는 코르크로 만들었는데 피라미드 말고 네모난 상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미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한테 뭐가 닥스냐? 뭐가 닥스냐고 물어봤어요. 아하.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뭘 선택한 것 같습니까? 코르크로 만든 거. 피라미드. 사각형. 맞습니다.
그렇죠. 본질이 포르크니까. 그렇죠. 연속적인 물질을 보는 거죠. 아. 본질 그러니까 이런 걸 여기 어떻든 이거 맞는 게 중요한 건데 서양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개별적 사물의 형태를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좋아합니다. 이게 참 달라요. 내가 맞췄다고 감탄할 필요가 없는 게 나도 읽었다고. 아 맞다. 읽은 나도 책이라 읽었어. 그랬지. 그럼 좀 아는 거 좀 얘기 좀 해봐요. 뭐 또 기억에 나는 거.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서양 애들도 이렇게 기억이 안 나나? 난 왜 이렇게 기억이 하나도 없지? 근데 사실은 이것도 보면 결국 이제 그 미국이나 영국에서 좀 더 그런 그 지금 같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는 성향이 좀 강하고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미국에서 예전에 심리학자도 스키너 같은 경우는 이론이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스키너가 강화 실험이라고 어떤 네. 우리가 칭찬한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주면 계속해서 그 행동에 강화가 돼가지고 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식의 이제 이 사람은 철저하게 행동주의로 가는 거죠. 이론이 필요 없고. 그런데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이론을 좋아해요. 큰 이론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는 게 이제 분석적으로 보느냐. 영국, 미국이 경험론이고 분석적으로 보고 네네. 대륙은 좀 더 종합적인. 뭐 독일에서 막시즘도 나오고 마르크스 막시즘이라든지 서양에서 사회학도 프랑스에서 나왔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뭔가 크게 바라보는 것들은 또 이 미국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렇네. 사는 동네 차이가 좀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좀 대륙이나 좀 넓은 데 사는 애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섬나라나 이렇게 좀 좁은 데 사는 애들은 아, 그치. 영국도 그러니까. 크레타도 그랬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호프스테드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 깊이 경향으로 설명을 해요. 아,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런 쪽이 불확실성을 깊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불확실성. 그 왜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뭔가 내일이 안정적이고 확실한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지 뭔가 항상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기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불확실성 깊이 경향이 엄청 강해요. 그쵸, 그쵸. 우리 그래서 전문도 많이 보잖아요. 우리. 맞죠, 맞죠. 근데 재밌는 게 영국이나 미국 이런 쪽은 불확실성 깊이 경향이 아주 약해요. 아, 그래요? 네. 불확실해도 상관없다. 모험을 즐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이나 이런 데는 프랑스도 법이 많잖아요. 큰 법부터 시작해서 막 각종 법이 많고 노사 협의할 때도 전부 서류로 다 만들거든요. 네. 영국은 서류 안 만들어요. 영국 성문헌법도 없지만 영국에서 노동관계법 이거 통과 안 돼요. 그런 법 자체가 그냥 지킬 수 있다. 법이 없어도 서로 지킬 수 있다.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뢰가 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영국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네네네.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볼 때 그 영국은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들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경험적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연구에서 바로 기납법이 나오게 된 거. 경험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분석적으로 가고. 그런데 이제 거시적이고 네. 뭔가 큰 이론 하나로 가지고 세상 만사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아주 불신하죠. 그러니까 참 이게 좀 특이한 또 문화적인 전통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영국이 브렉시트 한 거 아닙니까? 대륙이랑 안 맞아, 영국이. 자기들끼리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블록 경제를 자기들 대형 예전에 네. 영연방하고 같이 하려고 네, 한다는데 네. 자 결국 그렇게 뭐 이런 전체를 보는 동양 부분을 보는 서양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우리가 아까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 서양 사람들 그리스의 방식은 본질은 잘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동양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그리고 본질은 변할 수 있다.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든지 성인이 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고 도사가 될 수 있다 이러잖아요. 실제로 이런 걸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가 조성의 사건 예전에 한번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아, 누구요? 그 미국에 우리 2007년에 그 교포. 조승희라고 그 버지니아 택이었나요? 네네네네네네. 와, 총기. 총기 난사했던. 네. 그 비슷한 사건이 1991년에 미국 아이오와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과정을 받던 중국 학생이 자기가 우수 논문 대회 나갔는데 입상이 안 됐어요. 거기에다가 또 교수직도 못 얻게 됐어요. 그래서 총을 들고 지도 교수를 찾아가서 쏘아버리고 또 주변 사람들을 쏘고 막 총기 난사하고 자기가 자살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중국 신문과 미국 신문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분 비교를 해봤어요. 중국 신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중국 유학생은 생활 환경이 이렇고 인간관계가 이렇고 또 우리 중국 사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면 학력 압박이 있다. 박사 못 받으면 큰일 난다. 그리고 미국 사회도 또 얘를 인종차별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뭔가 온갖 다양한 맥락에서 바라봐요. 근데 미국 신문을 딱 보니까 딱 이렇게 나와요. 이 학생의 심리적 약점, 성격이 본래 좀 약하다. 본성이 악하다. 개인적 태도, 이 사람은 원한 해결을 총으로 하려는 하는 그 개인적인 아주 이상한 태도를 갖고 있다. 또 이 사람은 성격이 어둡고 뭔가 자기가 남들하고 도전받는 걸 못 견뎌한다. 이런 걸로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해가지고 이게 혹시 중국 학생이니까 이 연구자들이 중국 신문은 자기 중국 학생이니까 자기들 네. 중국 학생을 개인적으로 욕하면 좀 안 돼서 이런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 몇 달 뒤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미국인이 이번에 이제 가해자가 돼가 막 총기 나타냈거든요. 네네네. 비슷한 유형에. 네. 근데 중국 신문하고 미국 신문 똑같이 실렸어요. 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중국 신문은 여전히 그 미국인 사람도 이런 맥락 속에서 뭔가 있지 않냐 이래 보고 네. 미국 신문은 또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조성이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한국 사람들 또 욕보이지 않느냐니까 미국 신문은 딱 그냥 조성이 개인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부모하고도 상관없고 그냥 조성이라는 사람이 얘가 성격이 이렇고 얘가 뭐 이렇다 이런 식으로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이걸 다른 연구 결과에 보니까 축구 경기 결과를 한번 같이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제 홍콩 사람들 상대로 축구 경기가 이제 결과를 보고 자 전반전이 1대0 끝났다. 어떻게 보냐니까 미국 애들은 이 개별 선수의 능력을 설명하는 거야. 우리 팀에 걔가 수비가 좋아가지고 이렇고 골키퍼가 이래가 이렇다. MVP가 갖고 이런 식으로 선수 개개인의 어떤 그게 집중하고 홍콩 사람들은 뭐냐면 야 우리가 전반전까지 1대0으로 이겼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상대 팀이 16강까지 하다가 너무 지체가 이렇다. 이런 이제 상황 위주로 설명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떤 이 상황을 설명할 때 상황의 힘 이런 것보다는 딱 그 본질적인 특질적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좋아하고 우리는 항상 상황의 힘, 관계를 보니까 그걸 자꾸 설명한다는 거죠. 미국의 역사 수업 시간에 역사 선생은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딱 역사를 말할 때 딱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왜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패했는가? 네. 딱 결과를 말하고 원인 분석 딱 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두 가지씩인 거죠.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맥락을 많이 줘요. 자, 일본과 미국의 관계가 19세기에 뭐 페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쭉 하면 전설을 설명해 준 다음에 연대기를 쭉 나열해 주는 거죠. 이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 사건이 이제 선행 사건 사실은 전쟁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미국에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이제 상황들을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사적 인물하고 교감하는 걸 강조하고 여기서는 뭐냐면 자꾸 인간 모델을 찾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원인과 결과를 계속 찾는 걸 그걸 아주 뛰어난 역사 이제 마인드를 갖고 있다 이래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항상 이제 미국에서는 원인과 결과라는 것들 이게 항상 기본의 틀이라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우리는 적은 수의 요인만으로도 세상의 이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 동양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한 요인으로는 절대 볼 수 없다. 아까 지금 사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역사도 그렇고 모든 게 아주 다양하게 돼 있지. 전쟁에서 나라가 지고 이기고가 그 몇 가지 원인으로 설명한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참 단순한 걸 추구하는 서양이 있고 복잡한 걸 추구하는 동양이 있다. 이런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일본에서도 한번 그러니까 아들이 차를 끌고 아마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가 아마 그런 사건에서도 부모가 둘이 나와서 무릎 꿇고 막 그래요. 그런 일이 우리는 자식을 잘못 우리가 키웠다. 잘못 키운 우리 책임이다 뭐 이러면서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확실히 일본보다는 조금 더 서양화된 측면이 좀 있나 봐 이제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더라? 바로 커피를 또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뜬금포인데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네.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게 이게 과연 좋은가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뜬금없이 들으시는 가는 분들은 되게 작전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드니까 사람들이 광고로 인식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정말 뜬금없습니다. 광고입니다, 네. 여러분. 자, 1kg 커피. 1kg 커피는 뜬금없이 드셔도 정말 좋은 커피예요. 꼭 뭐 분위기 맞춰서 고맥락 속에서 뭐 이렇게 저녁에 해질녘에 이렇게 뭐 창가에 앉아 이렇게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냥 청국장 드시다가 갑자기 1kg 커피를 드셔도 맛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뜬금없이 자기 전에 먹고 그렇습니다. 자기 전에 커피를 드세요. 지금 머리맡에 이 1kg 커피를 두고 자세요. 그러면 자다가 아유 이렇게 목이 이렇게 아플 때 1kg 커피 한 잔 쭉 마시고 또 자는 거지. 1kg 커피 꼭 여러분 뭐 분위기 따지고 뭐 좋은 만남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드시면 됩니다. 네, 저희를 믿고 1kg 커피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점점 늘어나고 있죠. 하여튼 일당백과 함께하는 1kg 커피는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숫자 1 그다음에 KG COFFEE 1kg 커피죠. 1kg 커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일당백 공지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전 세계 맛있는 원두들 가장 맛있게 로스팅해서 여러분께 바로바로 보내드립니다.
자, 뜬금없이 또 뜬금없이 들어가야죠 이제. 결국 그래서 그런 어떤 인과를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과학이 발전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원인과 결과를 추구하다 보니까. 네네. 아니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자꾸 하다 보면 단순한 게 자꾸 잘못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개선하다 보면 그게 이제 결국 큰 어떤 더 큰 알무로 나아가는데 이 동양에서는 복잡하다고 처음부터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 동양에서는 별로 안 놀란다는 거예요.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예상 못한 사건이 벌어져도 나는 다 알았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이렇다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발달한 사고가 선견지명이 아니라 후견지명이 발달한다고 하죠.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렇지.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죠. 바로. 왜냐면 어차피 세상 복잡하니까. 옛날에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 근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에. 사회꾼들 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동양보다 동양에서 오히려 우리가 왜 우리 장풍도 있지 않습니까? 내 손에서 어떤 기가 나가지고 뭔가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개념은 있잖아요. 그게 실제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이런 파장이라든지 장, 우리 전기장, 자기장 보이지 않지만 힘을 예, 그렇죠. 그렇죠. 기. 끌어당긴다 이런 게 있잖아요. 서양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서양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당구공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당구공이 옆에 있는데 아주 가까이 있으면 요거를 쳤지만 요 에너지가 옆으로 가면서 부딪혀가지고 요 에너지가 전달돼가 요 가만히 있는 공한테도 갈 수 있다. 네. 요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전기장, 자기장 개념들에가 장 에너지 개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을 하면서. 그 동양에서는 본래 그런 거 아니냐. 증명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본래 그런 건데. 기가 있어서. 야, 그럼 뭐 증명까지 해. 딱 보면 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고려대학의 이제 김우창 교수님 같은 경우가 이건 참 길어지면서 이거 더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서양적 사고는 계속해서 이게 간단하고 단순하고 그래서 한계를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것 말고 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요 하나로 가지고 과연 이 우주를 다 설명할 수 있느냐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분석하고 종합하는 거 말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학문을 할 거냐 계속해서 도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하게 도전하니까 서양은 무한한 알매 열린다는 거예요. 무한하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초월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개념의 돌파라든지 우리가 과학혁명할 때처럼 완전히 새롭게 뭔가 한번 돌파가 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뭐 김우창 교수님의 의견입니다만 동양에서는 규범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양에서 알면 실용적 알미고 관계의 알미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도 물론 진실이죠. 그런데 도라는 것은 인간사회, 자연사회, 인간과 자연의 어떤 관계를 이해하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총체적인 게 인간과 자연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 이 안에서 섭리를 그렇죠. 이 안에서 깨지지 않고 그 안정을 조화를 찾아내는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동양에서는 어떻게 보면 길이 시작되자마자 여행이 완성된다 이거죠. 네, 네. 도를 알면 모든 게 끝난다 이거죠. 더 이상 다른 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를 알았는데 내가 도를 깨우쳤는데 뭐가 더 이상 필요하리요? 이래 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가 물론 뭐 이건 제가 좀 얕게 이해한 것일 수 있습니다만 동양에서 논어라든지 이런 유학의 어떤 핵심을 보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이거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교양이라든지 자기 수련의 도덕적 지적 수련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지금 지향하는 게 평천하로 간다는 거죠. 평천하. 천하 우주를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 해결이나 이쪽을 보면 교양이 있잖아요. 빌둥이라고 하는데 형성된다고 하는데 교양의 목적은 인간 정신에 인간 내면에 주어진 모든 가능성을 자기 본질로 구현하는 것들 이게 바로 서양에서는 그 무한하게 열려간다는 거. 그러니까 그 차이에 있어 가지고 그게 나쁘가 좋다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과학적 사고하고 이런 것들 좀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근데 뭐 동양이 좋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실천 윤리죠. 이론적인 윤리보다 실천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동양은 약간 뭐라고 하지 느낌이 이미 몇천 년 전에 완성된 무언가가 있었고 그거를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다니는 느낌. 그러니까 그걸 그냥 알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따라간다는 느낌. 그러니까 뭐 주역이든 뭐 아까 뭐 논어든 뭐 그런 것들 이론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들은 그게 누가 지었는지도 논어는 알겠지만 주역이도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딱 뭔가 전제돼 있고 거기서 이렇게 쭉 답이 있고 답을 우리가 찾아간다 이거고 서양은 답은 우리가 만들어 이제 알아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이제 보신다는 거죠. 이게 좀 혹시라도 나는 뭐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누가 더 낫다고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다. 그렇죠. 근데 정말 더 나은 게 없나 난 이런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난 게 있으면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로.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꼭 동성애의 가치가 뭐 더 낫고 덜 난 건 없습니다라고 막 계속 그렇게 얘기해봐야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해석을 해주자면 서양이 낫다고 그냥 얘기해 입으로. 표정에 시무룩하세요. 그걸 하고 욕 먹어. 아니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결국은 이제 바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발견했냐 차이로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바다요? 이안 모리스라는 사람이 네.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라는 책을 보면 아주 두꺼운 책인데 이렇게 나와요. 결국은 지금까지 동서양 역사 물론 여기서 서양을 오리엔트까지를 서양으로 포함해요.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서양이라 전제하면 이 사람의 논리예요. 이안 모리스의 논리에 따르면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한 500년부터 동양이 앞서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다 서양이 앞섰고 역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네. 그다음에 500년부터 거의 한 18세기까지는 이제 동양이 앞서기 시작하다가 그 18세기부터 이제 동등해지면서 19세기 완전 역전이 돼버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다시 동양이 또 이제 따라 붙고 있으니까 자기는 지금 차이가 나는 원인은 근대 들어오면서 대서양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 신대륙이 있지 않습니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착취를 하게 된 수단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걸 하면서 서양은 계산 능력이 발전했다는 거죠. 그 먼 바다까지 가서 항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들을 돈을 가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수량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수량화.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전에 앞서 가지고 1215년에 이제 중세 기독교에서 이자를 인정했단 말이죠. 이자라는 것들. 지금까지는 이자는 인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신의 선물이거든요. 시간은 신의 선물이고 지식은 신의 선물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한 달 지나서 돈을 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은 신의 선물인데 왜 너가 돈을 받을래? 돈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네. 딱 그 받는 거는 뭐냐면 집을 빌렸다. 그거는 집이 이제 이용하면서 좀 집이 낡아지잖아요. 그거에 대한 건 돈을 내야 되고 땅을 농사를 지으면서 지력을 세하잖아요. 내가 이제 공물을 걷어들이면 그런 거는 돈을 내야 되지만 이자 개념으로 돈은 돈을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폐 불임설이거든요. 근데 시간을 통해서 너희들이 돈을 받을래? 근데 상인들이 장사를 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든지 수급을 따라 가지고 이게 변하잖아요. 가격이. 상인은 정보가 돈이잖아요. 근데 정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항모는 전부 우리 거야. 그래서 상인들이 요구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1215년에 공의에서 이자도 33%까지 받을 수 있다. 33%.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학문도 이제 상인들 그때부터 복식 부기. 상인들 학문은 숫자 계산이에요. 그리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시간도 이제 돈으로 환산하게 됐잖아요. 숫자로 환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환산하죠? 열도 환산하자. 열량. 사랑도 환산할 수 있고 모든 거를 숫자를 계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대서양과 맞물려지면서 특히나 유럽에서 대서양까지가 가깝잖아요. 네. 태평양은 너무 멀어요. 중국에서 인도양은 걔가 정화 같지만 태평양까지 이제 중국에서 미국, 네. 그 멕시코 이쪽 가려면 아마 13,000km쯤 되죠. 대서양은 그 정도는 안 된단 말이죠. 네. 태평양은 너무나 큰 바다예요. 그런데 유럽 애들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자기들의 어떤 자원의 보고로 활용하면서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차이가 났다. 이래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문화적인 차이도 있지만 근본적인 거는 사실은 제가 보면 그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네. 지정학적 위치가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과 새로운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될 것이지 이것만 갖고 지금 우리가 뭐 서양 문화가 좀 발전했다 이거는 또 좀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위로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결국은 우리가 아까 그렇습니다. 과학 실험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사를 서양은 많이 쓰지 않습니까? 범주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주어에 집착을 해요. I라는 것들. 내가 한다는 것들. 그리고 어떤 자연현상도 주어를 꼭 쓰잖아요. It is raining 하잖아요. 항상 그 it이라는 주어를 항상 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차를 좀 더 청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커피를 이때 네. 일단 1kg 커피를 해야 되는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 1kg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티라고 묻는다요. 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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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더 그러니까 마시는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행위는 분명하니까 명사를 묻는 거예요. 티를 더 마실 거냐 이렇게 묻는 거고 동양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드링크 모어라고 묻는 거예요. 더 마실 거냐 이거예요. 차는 뭐 분명하니까 상황을 중시하는 거예요. 마신다는 동작. 상황을 중시하고 미국 사람들은 명사. 차. 정확하게 네. 찝어서 몰티고 드링크 뭐냐 이 차이가 이 주체의 차이가 참 차이가 나요. 우리는
맥락을 참 중요시하고요. 말들에서 관계 속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맥락을 안 보고 보면 이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 1980년에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당시 이제 광주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들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참 우울한 분위기에서 당시 성철 스님이 종정으로 조계종 종정으로 취임하면서 법어를 먼저 탁 내걸거든요. 그때 했던 말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랬거든요. 그게 완전히 공전의 히트를 쳤거든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산이고 물은 물이지. 사람들은 뭐로 받아들였겠어요? 전두환 정권이 아무리 뭐 정의사회를 외치고 선거를 통해서 됐다 해도 너희들은 군사 독재 정권이야. 사람을 죽이고 들어선 정권. 이걸 딱 말해준 거다. 산은 산이야. 아무리 산을 물이라고 거짓을 말해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맥락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그게 사람들이 가슴을 위로를 해준 거죠. 우리는 그 맥락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아, 그 말이 그런 뜻이었군요. 네. 아니 그렇게 그 당시에 해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분은 그렇게 말을 뭘 했는지 몰라도 사람들은 맥락으로 받아들이거든요. 후에 그거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어요? 없으십니다. 그런 얘기 또 구차하게 안 하시지. 그게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확대 해석한 걸 수도 있다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아까 말한 관계 속에서 맥락 속에서 우리가 그걸 활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차이가 큽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요. 아, 네. 어떻게 생각의 지도 네. 혹시 뭐 못다 하신 말씀이 뭐 있을까요? 아니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문제 이제 그러면 동양과 서양에 누가 옳은가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아, 누가 옳은가? 네.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2000년에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미국 정찰기가 중국 그 해안가 가까이 붙어서 정찰하다가 네. 중국 전투기하고 부딪혀가지고 전투기도 추락하고 전투기 조종사 사망하고 미국 정찰기는 불시착해가지고 결국 그 조종사들이 억류되고 기체도 이제 묶였거든요. 네. 자 그때 이 미국에서는 사과 못한다 됐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딱 논리적 인과관계가 딱 이거다 이거죠. 아니 우리가 가고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국제법대로 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와서 전투기가 근접해서 부딪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사과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갖고 중국에서는 뭐냐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고 그 어떻게 그게 그 이유 하나뿐이냐. 그리고 알고 보니까 옛날에 그 비행기하고 우리 요번에 그 죽은 조종사하고도 옛날도 한번 부딪힐 뻔했다더라. 그러니까 이게 다 너가 요번에 일부러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 막 이게 복잡한 일이다. 그러니까 일단 너희들이 유감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결국 이런 문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미국은 딱 하나거든요. 원인과 결과 명료한데 왜 그러냐고. 중국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했어요 안 했어요? 결국은 어쨌든 유감을 표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쨌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에이 이런 동양식 사고. 아 어쨌든 사람이 죽었는데. 네네. 아 그건 진짜 우리가 많이 좀 보긴 봤다. 댓글 같은 데서도 보면 야 어쨌든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말이 나오냐고. 그 왜냐면 그 상황적으로 맥락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죠. 아니 근데 다 중요한데 그래 이 사람이 잘못했어. 근데 그 사람을 꼭 죽였어야만 됐냐? 잘못했는데 꼭 죽여야만 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라고 하면 할 말 없죠. 아니 그렇게 이 논쟁에가 이기면 좋냐? 이런 거죠. 지금 사람이 죽었어 임마. 정신 차려. 넌 눈물도 없냐? 예, 결국은 바로 미국이나 이런 쪽은 좀 사회와 계약을 했다고 보는 거죠. 개인도. 네. 나는 사회에 속해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사회와 대등한 입장에서 사회 계약론자들인 거예요. 나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이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동양에서의 개인은 유기체로 돼 있는 거죠. 사회와 나가 뭔가 모르지만 연결돼 있다. 가족과.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근데 이 관점이 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아닌가. 서로 상호 보완을 해야죠. 그래서 서양식으로 자존심을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런 교육도 좋지만 또 동양식으로 자기를 채찍질해 갖고 자기를 자꾸 끌어올리는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좀 양자택일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런 좀 생각은 들고요. 근데 결국 마지막 핵심은 결국 근데 이런 동양과 서양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중국과 미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걸리냐, 충돌하느냐, 제3차 세계대전 이런 말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세 가지 전망이에요. 동양이 서구화될 것이냐. 결국 이제 요즘 부모들이 예전에는 아이고 그렇게 됐잖아요. 예전에는 아이고 그냥 사회생활 잘하면 좋겠다다. 요즘은 우리 애가 좀 더 독립적으로 그렇죠. 개성적으로 잘하면 좋겠다라고 네, 다들 많이 말을 하죠. 네. 그런 거 보면 동양의 서구화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또 이렇게 되는 게 하나 있고 차이가 계속 갈 거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무엘 헌팅턴이 문명 충돌로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 차이나 문명, 일본 문명, 아랍, 이슬람 문명, 미국 걔가 이게 결국은 이 이념과 군사 힘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차이, 문명의 차이가 결국 충돌을 일으킬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뭐 이분은 아주 결국 제일 무난한 결론을 내리죠. 니스벳 입장에서는. 결론은 늘 무난해. 수렴될 것이다.
양쪽 문화가 다 매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잘 수렴해가지고 이렇게 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죠. 지켜봐야 되겠네요. 또 네. 뻔하게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뭐 지켜보시죠. 지켜볼 일입니다. 네, 저희도 일당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쭉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저희 잘 지켜봐 주시고. 자, 하여튼 뭐 지난 11월 3일 공개 너 왜 방송에 하는 거야 자꾸. 와주신 여러분 연기 욕심 있어요. 요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책으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